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프라이데이 클래스 주제, 절판. 매번 절판을 반복하는데, 고객은 왜 내 제안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또 짧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좀 웃자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황창현 신부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 되게 재밌어요. 말씀 되게 재밌게 잘 하시는데, 이번 서울대에도 막 특강 나가시고, 미국 가서 특강 하시는 분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건 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고할 때 87살 먹은 루시 할머니 있었어요. 북에서 넘어와갖고 남편 일찍 사별하고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내가 공성체 갈 때마다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며느리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한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93살에 혼수 상태가 되어갖고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헌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근데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혀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 이게 첫 마디. 네. 늙으면 죽어야지. 이게 다 농담이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영상이 이거고, 두 번째 영상은 요것도 조금 재밌어요. 같이 보실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기대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냉교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래갖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어떤 할아버지가 네. 여러분 되게 웃기죠. 이렇게 재밌는 신부님이신데 제가 뭐 종교적인 내용을 얘기하려고 이 영상을 튼 게 아니고, 사람은요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저희 할머니가 늙으면 죽어야지.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100살까지 살아야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사람이 100살까지 살면 못 사! 하셨는데 90살이 넘어서 치매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골반뼈가 넘어져서 금이 간 적도 있고, 근데 할머니 뭘 하셨는지 알아요? 아파요. 병원 데려가 주세요. 치매가 왔는데도 그러시는 거예요. 삶에 대한 애착이 나이가 들수록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절판을 얘기하는데 이게 뭔 상관이 있느냐? 절판은 우리가 매년 매월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본질 강화가 자동으로 되는 상품이 업계가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사람 수명 증가할 수밖에 없죠. 증가하면 의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보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인간 수명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보험도 필요할 거고. 네. 그러니까 나이가 사람이 들면, 그리고 사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참 초고령 초장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보험이 앞으로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상품도 이어서 계속 발달이 되니까 우리는 과거의 선배들이 과거에 업계에서 하던 절판의 모습과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보험료가 다음 달에 오릅니다. 내년에 오릅니다. 보험료 상령일이 지나서 보험 나이가 오르니까 보험료가 올라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달에 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됐었던 절판이 심지어 단기나 종신이라는 기가 막힌 상품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여기 업력이 3년, 5년, 7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소비자로서 예전부터 보험을 가입하셨던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간병인 지원되는 보험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종신보험 가입했다고 헬스케어 서비스로 병원 예약해주고 간호사 대동해서 리무진으로 고객님 지방에서 모시고 오는 보험이 어디 있었냐고요. 네. 가뜩이나 전공의가 없는데 병원에 가서 요즘 병원 찾다가 돌아가신 어르신들 막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우리 병원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70대 노인이 길에서 객사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헬스케어 서비스가 알아서 본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에 누구 아는 사람 있냐 찾는 것보다 고객님 헬스케어 서비스 있는 종신보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걸 따지게 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상품이 업계가 산업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보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상품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판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3월 달이 지나고 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업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정말 좋은 거예요. 과거에 쳇바퀴 돌듯 계속 강요하고 간조하던 세일즈 형태에서 상품조차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절판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자, 오늘 주제는 절판을 했는데 고객이 왜 또 선택을 했느냐. 사실 켜져 있습니다. 비법을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절판이 지금 재작년부터 제가 업계에 몸을 담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절판으로 판매했던 케이스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번에. 네. 왜 이렇게 절판을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계시고 사람의 역량 차이일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 보면 신입이 판매를 더 잘해. 이게 뭐가 그렇게 요소의 차이가 있어서 판매가 잘 됐을까? 그래서 절판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최근에 판매를 좀 하셨던 FA님들께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렸어요. 최근에 절판하셨던 케이스 있으시죠? 사례 공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나오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했었던 공통 요소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절판에 이 요소가 빠져 있다고 하면 사실 그것만 넣으셔도 절판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리서치나 오늘 조사,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첫 번째, 절판 성공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데일리를 매번 보내시면서 중간에 절판 메시지를 섞었던 분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데일리나 절판 메시지를 보낼 적에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상품인지를 확 와닿는 사진을 보내신 분들이 보통은 성공했어요. 네. 자, 이거는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얘기 드릴게요. 글자로, 문자로 구구절절 써서 보내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영상이 5분에서 10분을 넘어가면 보지를 못합니다. 네. 활자를 잘 못 봐요, 사람들이. 저 역시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쇼츠폼이나 릴스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가끔 영상이 긴 거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댓글 보신 적 있으세요? 세 줄 요약. 본 요약은 AI를 통해서 세 줄로 요약이 됐다. 사람들이 짧게 요약하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예요, 이미지. 근데 이미지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내가 보내는 절판 메시지나 절판 요소 중에서 그 상품의 구체적인 특장점이나 고객한테 필요한 이유를 요약해서 설명한 경우가 보통은 판매가 잘 됐어요. 안 되는 경우는 보통 그 상품의 환급률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 경우는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당신한테 필요한 이유나 특장점을 제대로 그 사람의 상황이나 입장에 맞게끔 20대, 30대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면 학자금 컨셉으로 특히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50대, 60대 분들 중에서 이미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거나 부모가 이신 분들한테
해당 사항을 전달하시고 일단 절판 메시지를 보내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또 다시 해석을 좀 해주시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일 요번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특장점이나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세일즈가 잘 된 케이스 간병인은 첫 번째는 김우중 지점장님 케이스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재현 프로님이 간병인을 지난달에 한 번에 여러 건을 판매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절판 메시지 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죄송해요. 여기는 없네. 네, 여기는 안 넣고 기초적으로 상품에 대한 스펙은 다 설명을 해줘요. 문자상에 들어있고 다음에 우중 지점장님은 개인적인 겪었었던 일을 예시로 들면서 고객님한테 난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실제로 간병인에 대해서 간병 비용에 대해서 되게 큰 부담을 겪었었다. 고객님께서도 저처럼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려면 챙겨주시거나 본인이 챙겨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하니까 고객님께서도 바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의 이제 개인정보를 보내주셨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재현 FA님은 친구분 중에서 상황상 친정과도 멀리 떨어져 있으시고 자녀가 또 어리시고 그리고 남편분이 간병을 같이 본인의 간병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친구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소득이 또 괜찮아요. 소득이 괜찮아서 그분한테 재작년에 걸었던 절판은 처브라이프 감액형 종신 있죠. 점점 납입기간 그때 한번 판매를 하시고 두 번째로 제안했던 게 간병인이었어요. 아이가 네가 어리고 일단 상품에 대한 스펙은 다 얘기해주고 기본적으로 절판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로 너한테 필요한 이유 네가 아이들이 너무 어리잖아. 친정이 너는 고성에 사는데 친정이 서울이잖아. 그치? 네가 지금 아프게 되면 아이들이 널 돌볼 수 없고 그치? 네 남편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너네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챙겨야 되니까 결국 너는 챙겨줄 사람이 간병인밖에 없으니까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친구야 라고 하시는 걸 제가 전화로 듣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앉은 자들 다 4-5번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상품적인 스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보장이 있다는 것만 강조하시는 것보다 그분한테 필요한 내용 왜 그 이유를 그분에 맞게끔 설명을 눈높이를 낮춰서 주부, 사무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한테 맞춰서 그분한테 맞는 맞춤형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절판이 잘 된 것 같다. 두 번째, 계획이 있구나. 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절판 시도가 있었어요. 잘하셨던 분들은. 물론 경력이 짧은 신입 FA님들한테는 좀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우리가 데일리의 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CS의 힘이라는 게 132 CS의 힘이라는 게 여기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고객은 특히 보험이란 상품은 사실 판매를 하는 사람의 성실함으로도 승부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자동차는 아무리 오래 타도 10년을 넘겨서 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동차는 납부하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5년, 6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할부를 그 정도 하잖아요. 4년, 6년 안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보험은 내 인생의 절반 혹은 3분의 1 이상은 납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차보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필요하다고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객님들한테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데일리를 보냈는지에 따라서 혹은 태도라든지 오늘 절판을 거는 고객님이 바로 걸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1년 전,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두드리고 했던 고객님들이 결국에는 필요로 의해서 마침 필요로 했는데 박용현이, 임재현이, 김우중이 매일 데일리를 보내고 나한테 그런 상품을 제안했던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그때 가입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절판도 이슈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예전부터 절판을 시도했던 예전부터 데일리를 보냈던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이 절판을 할 확률이 높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월 하는 절판도 있지만 지금 이번 달의 절판은 우리뿐만 아니라 업계, 언론,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을 정도의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고객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활용을 안 하는 FA님들 계신 반면에 분위기를 우리가 갑자기 사무실에서 노래 틀어놓고 춤추라고 하면 못 추지만 클럽에 가서 조명, 뭐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되잖아요. 사람은 클럽에 가면 춤을 추게 돼 있고 사무실에 오면 일을 하게 돼 있고 네, 전투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활용을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실제로 판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객한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금 너도 나도 하고 있다. 심지어 본인도 이번 달만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기하게 평월에는 그냥 보통 하세요. 그냥. 근데 썸머랑 이런 이슈가 있는 달에는 평소 본인 업적에 3배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꽂히거나 분위기의 흐름에 좀 좌지우지 돼요. 네. 옆에서 하자고 하거나 조금만 옆에서 독려를 해주거나 야 절판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 타는데 FA님들도 그러시고 사실 고객님한테도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고객님한테 야 이거 이번에 없어져. 이런 식으로 분위기 조성을 했던 거 잘하셨던 분들 특징인 것 같고요. 다음은 확신을 좀 빨리 가져가는 분들이 절판을 잘 거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사람의 뭐 노력의 문제보다는 저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세일즈를 받아들이는 상품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매월 절판이 걸리기도 하고 회사마다 신상품이 출시됐다가 뭐 다음 주면 없어진다 그러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청약서를 회수하라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판매를 기똥차게 막 10건씩 판매하시는 FA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딱 봐서 야 이거 괜찮다. 그럼 바로 전화를 돌리세요. 네. 바로 전화를 돌려. 근데 나오자마자 저번에도 했던 얘기 같은데 이거 안 좋아. 이거 약간 보니까 아니었어. 네. 따질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고객한테 딴소리 듣기 싫으면 엄연히 어떤 부분은 보장하고 어떤 건 면책이고 어떤 거는 보장된다 이런 거 따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기본적으로 좀 꼬인 분들이 계세요. 신상품이 출시되거나 절판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꼬인 분들이 계시다고. 난 안 해. 네. 근데 그런 분들 업적 되게 낮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극단적으로 본인이 판매하거나 꽂혀있는 상품이 없어지면 세일즈가 갑자기 업적이 뚝 떨어집니다. 네. 상품에 대한 오픈마인드가 필요해요. 이 상품이 좋다는 확신이 빨리 들어오는 분들. 제가 자꾸 이제 재현 FA님 옆에 계시니까 예를 들었던 건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식사를 같이 하러 가는데 근데 왜들 이렇게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메리츠 간병인 보험 왜요? 좋잖아요. 왜 좋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전 좋은 것 같으니까 딱 보자마자. 아니 현금으로 일수 계산해서 현금으로 주고 우리 가족이 간병인 해서 앉아 있어도 주는 거고 그쵸? 요양병원 가면은 실제로 거기 가는 어르신들이 머릿수만큼 나눠서 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면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5만 원 나오니까 2만 원이 남잖아요. 상품 개정되고 나니까 상급병실료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재현 FA님 왜 잘하시는지 알겠다. 상품의 확신이나 이런 게 좀 빨리빨리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절판을 하셨던 분들은 보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상품 나왔을 때 바로바로 고객한테 도움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하셨던 것 같고요. 기타는 뭐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절판을 이번에 보니까 한 번의 접점이라도 있었던 분들이 절판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예 쌩 모르는 사람, 소개받은 사람보다는 이 유형별로 보니까 기고객이나 지인의 절판 비율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그리고 DB 고객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절판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상담이 몇 차례 진행될수록 체결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절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달에 처음 만난 사람보다 이 앞전에, 전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만나서 꾸준히 관리가 돼 왔던 사람들이 절판을 걸어도 체결될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근데 그거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데일리라든지 CS라든지 신뢰가 기반이
다져져 있어야 높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체결을 잘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사례 분석을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부터 이제 사례인데 예진 FA님이 신입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이 프라이데이 클래스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예진 FA님 때문이에요. 예진 FA님 되게 의욕적이시고 되게 똑부러지고 똑똑하세요. 하지만 신입이 절판을 할 때 사실 약간 한계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런 이제 절판 CS나 경력이나 기타 등등. 근데 왜 이렇게 잘했을까? 고액 계약도 받고 척척 받고 했을까? 근데 물어보니까 예진 FA님 같은 사례는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상품을 잘 권했고 신뢰를 청소해 잘 다져놓은 거.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신입분들은 절판을 할 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이 일을 한 이유, 내가 이직한 이유,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빨리 알림,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한 그 날로부터 주변에 엄청 많이 알리신 것 같더라고요. 예진 FA님이 여기 안 계셔서 뭐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태도나 이런 게. 예진 FA님 인스타에다가 본인의 진짜 진심이 이만큼 남겨있는 글을 올린 걸 저는 푹곡에서 봤었어요. 보고 잘 되시겠다. 진짜 잘 되실 분이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이제 막 분하고 지인한테 막 이렇게 억하심정 또는 나의 진심을 못 알아주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런 장문의 글이 담겨있는데 이분처럼 정말 잘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런 글이 나오게 됐다는 거 내 지인이랑 아는 사람들한테 꾸준히 내가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한 그 날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알리신 거거든요. 많이 깨지고 다닌 거 이미. 깨질 만큼 깨지고 그래 예진아 응원할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한테 행복 코드 나오고 단기나 절판 걸리자마자 다 제안을 하신 거더라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조인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그 와중에도 정말 대단한 게 센스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본인 또래들이 대부분 20대란 말이에요. 나이가 어린 20대인데 종합보험, 어린이보험을 권하더라도 순수보장형이고 뭐고 하니까 만기에 환급금도 없어. 나 좀 아플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이것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만기 환급금이 본인이 낸 것보다 더 높고 납입기간도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7년으로 짧은 상품 너한테 권하면 괜찮을 건데 오케이? 근데 거기서 계약을 체결한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의 절판과 과거의 절판 좀 많이 다르다. 지금 현재 고객님들의 입맛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상품들이 본질 강화가 된 상품들이 너무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그래 안 받아? 이것도 있지롱. 이거 안 받아? 이것도 있지롱. 옛날에는 진짜 무식하게 야 뭐해 나가. 다음 또 내년에 보험료 오른다고 해서 빨리 팔아. 이게 다였어요. 대면이나 TM센터나 방식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 매니저들의 강요나 강조가 원수사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좋아졌다. 근데 제가 예진 FA님 사례를 보면서 정말 신입이 절판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 일 많이 알리는 거. 처음 내 일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지금 영상에는 이제 뭐 단장님도 그러시고 지원지점장도 제 A사에 그 저희 출신 4년 선배 중에서 되게 지금 뭐 홈쇼핑 사업단장인가 뭐 하시는 선배가 계세요. 유튜브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장교 출신이시니까 부대에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나오셨냐면 부대에 있는 전 간부한테 편지를 쓰고 나와요. 나 나가서 이 일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나가는 마당에. 저는 제가 부대에서 제가 좀 억하심정이 좀 많아요. 저는 전역하는 날 전날까지 새벽 근무 쓰고 나왔거든요. 당직 근무. 전역하는 날까지 부대대장님 잔심부름 하고 나왔어요. 좋을 수가 없지. 여러 가지 억하심정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바로 이 일을 할 줄 몰랐지만 그 선배는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이 일을 할 거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부대에 있는 전 간부한테 손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분들한테 권한 거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난 내가 파는 상품이 뭔지도 몰랐대요. 막 80세 납 이런 것도 팔아본 적도 있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신입분들이 절판을 거는 방법은 일을 하기로 한 결심을 한 순간부터 많이 알리고 많이 깨져보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방법이고 경력자분들은 약간 그 모습이 다르겠죠. 자, 그리고 재현 FA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쭤봤어요. 재현 FA님 스타일 아시죠? 되게 쿨하시거든요. 아, 뭐 사례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럼요. 아, 그냥 촉이요? 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느낌 아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재현 프로님은 그 감각이 있으세요.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 중에서 타고난 분들이 있고, 조금 좀 나중에 올라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착장을 보아하니 이런 상품을 좋아하겠다. 말투를 보아하니 이런 걸 좋아하겠다. 아이스 브레이킹 상에 남편 얘기, 친정엄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단기납 정신? 오케이. 이거를 제때 적시적소에 권해드리는 그게 엄청 빠르세요. 센스가. 네. 근데 아무래도 필요로 한 사람한테 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경력직이. 지금 경력이 한 2년, 3년 차 돼가고 계시니까. 방금은 예진 FA님은 신입이었으니까. 가만 고객을 없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능했다고 하면 경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니까요, 고객 관리랑 CS를 했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재현 FA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계약 사례를 보니까 1년 전에 고객이 되셔서 검진 고객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신 고객님이십니다. 이런 내용들. 아, 팔로우업 했구나. 고객 관리 했구나. 1312 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상품이 뭔지 권했고 평상시에 했구나가 나오더라고요. 경력과 신입은 절판을 걸기 위한 기반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신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로 다짐을 했을 때부터 많이 알리고 이제 내가 이걸 제한하기 위한 고객들을 필터링을 해서 기반 고객을 만들고 시작을 하는 거 플러스 경력은 이제 고객 관리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로우업해서 필요한 상품을 권한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사례예요, 사례. 자, 맨 오른쪽부터 볼게요. 이거는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에 공유가 안 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 시간상, 지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례나 좀 어려워하시는 사례, 그리고 우리가 좀 외적인 사례도 좀 공유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창현 팀장님 사례예요. 예. 긴급. 9월 15일부터 D- 하루 남았어요. 묵혀놓을 목돈 있으면 보세요. 네. 월납, 일시납, 목돈으로 넣어두고 어쩌고. 이게 그 푸본 거잖아요. 그렇죠? 일시납 되는 상품이면 예, 선납이죠. 전기 선납이 가능했었던 시절 상품이죠. 헐, 그럼 할래요. 네. 주목가입 되나요? 15세 미만이라 유유. 크크크. 그래서 여기서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제 한 번에 절판 요소가 다 캐치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고객이 이미 기고객이시고 팔로우업이 돼 있었다. 평상시 연락이 돼 있던 사람이다. 두 번째, 숫자적인 이슈를 잘 활용했다. 이번 달에 없어집니다 라기보다는 D-1 하루 남았어요.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잘하시잖아요, 창현 팀장님. 절판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통원비도 기가 막히게 엄청 파시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들 보면은, 일단은 경력자시기 때문에 기존에 고객 관리가 되어 왔었다. 두 번째,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요. 이거 이미지는 아니지만, 텍스트지만, 필요한 내용들, 끌려할 만한 내용들이 다 가미가 돼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친구들 카톡방에 제가 이게 타 본부가 사업단에서 누가 자꾸 카톡 펑 있잖아요. 그걸 올리는 건데 괜찮아 보이는데 해서 바로 캡처 떠가지고 녹화되고 있네. 편집. 네. 여기서 5년 납 가능하고 이제 KDB 상품 얘기한 것 같아요. 디집이랑. 네, 여기 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올리셨는데 캡처 떠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딱 봤는데 그게 있길래 캡처 떠가지고 이제 친구들 방에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단톡방이 있어.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이거 처음에 올렸을 때 욕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안 올리니까 왜 안 올리냐고 한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멘탈이 강철이 돼가지고, 하든 말든, 봐라, 씨. 사촌 형제들 있는 방, 학군단 출신 학군단 방, 그리고 전에는 배드민턴 동호회도 올렸었거든요. 거의 밴드에 500명이 넘게 있어요. 올리니까 연락이 오더라고. 네,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래서 뉴스만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그 클럽에서, 시립 배드민턴 클럽에서 100만원짜리 계약 하나, 50만원짜리 계약 하나 받았거든요. 요번에도 계약이 됐는데, 이제 계약 또 하실 예정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자, 첫 번째, 단톡방에 하실 적에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첫 번째로, 이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올렸어요. 제가 23살 때부터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저희 학군단 방이에요. 예. 얘네는 등 뒤에 어디에 점이 있는지도 아는 애들이거든요. 예. 단장님이랑 같이 있는 방이에요. 얘네가 헛소리를 맨날 엄청 해요, 막. 야, 3점 들어가야 되냐, 아니야.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절반 이상은 제 고객이긴 한데, 이런 거 올리면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해요. 제가 올렸죠. 근데 제가 맨날 올리다 보니까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올렸어요. 야, 좋은 거니까 해라. 관심 있으면 연락하고. 근데 단장님이 여기서 제가 K2 소총을 땅 쏘니까 아예 그걸로 안 되죠. 뒤에서 자주포 막 다련장 에메랄스 핵폭탄 막 때리고 다 죽어! 와! 그러니까 한 명 걸렸죠.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빨리 해야지. 전화해서. 얘기를 했죠. 하니까 그 친구가 고민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창현 팀장님이 왜 평소에 기존 고객 관리 잘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 고객들한테 좀 이쁨 받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게, 창현 팀장이 예전에 올리셨던 100만원짜리 계약인가? KB 거? 5년의 약속인가? 거기 계약 받으실 때 첫 마디 카톡 캡처 뜨신 게 뭔 줄 알아요? 핸드폰 판매하시는 분이 브라더, 이거 상품 없어진대. 저번에 말했던 이거 상품 없어진대. 그래? 이거 누구 조카 누구 거 앞으로 해야지 하면서 얼마 하면 돼? 100만 원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창현 팀장님이 영업적인 센스도 있으시지만 이 이슈가 있을 때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경력직들 절판하는 방법은 농사랑 똑같아요. 아니, 벽실을 오늘 뿌렸는데 뭐가 올라오냐. 여러분들 논에게 해보신 적 없죠? 네. 논에 들어가 보신 분 적 없죠? 네. 저는 촌놈이라서 모판이랑 이런 거 다 날라보고 모내기 하다가 이제 얼굴 빠져가지고 흙도 막 엎어보고 했는데 1년 내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쌀 한 섬, 여기 있는 거 다 걷어도 몇 가마 안 나오거든요. 되게 손만이 간데,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똑같아요. 데일리나 이런 거. 근데 창현 팀장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만 올렸을까요? 저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올리게. 맨날 올리면 얘네들이 약간 좀 지쳐해. 속으로요. 전화하면 이제 아직도 군인인 애들이 있거든. 전화하면은 보험쟁이 왜 이렇게 전화해요 말이야. 가입하라고 아직 안 했잖아. 국계군보다 지독한 놈 막 이렇게 이래요. 막 다 이제 제 친구들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참 좋다 하고, 두 번째는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얘네는 기본적으로 저랑 30년, 20년 이상 지기들이에요, 다. 네, 진짜 요만할 때부터 만났거나 옆집 살던 애들이거든요. 제가 이거 올리니까 사진만 보고 인생 역정 리딩방 광고인 줄. 크크크크크크크. 리딩. 오늘 땡땡 종목 127% 수익. 네, 이 종목 알고 싶으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라고. 네. 저는요, 이 일을 시작하고 11년째 애들이 저한테 꼽주고 있어요. 네. 지점장님, 네.
맨날 놀리고 하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태권도 가밀지구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는 친구한테, 지점장 바빠. 왜? 그러니까, 뭐 하나 해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 또 꼽주길래. 마마 10만 원 하게?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좀 미안한 게 태권도 사범할 때 돈 되게 못 벌거든요. 근데 제가 이직할 때마다 AI에 처음에 있을 때 권하고 이직하고 야 기가 막힌 게 나왔다. DB생명의 10년의 약속이란 상품인데 막 180, 150 버는 애한테 20만 원 받고 됐어. 야 그거 앞으로 안 나와. 그리고 이직한 다음에 야 큰일 났다. 더 좋은 상품이 안 되니까 친구가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걔가 한참 그때가 코로나 터지고 태권 도장을 차린 거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침낭이랑 그 텐트 있죠. 그거 태권도 도장에 바닥에 깔고 자던 애였거든요. 집이 차로 20분밖에 안 거리는데 그거 기름값도 아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잘 됐어요. 태권도 도장, 잘 나간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 되신 건데 그 친구 한 체대 나왔거든요. 근데 아버님이랑 어머니 죄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런 데 들어가려면 엄마 아빠들도 돈을 많이 써야 돼. 우리나라 그런 거 빚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돈 못 벌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야 더 좋은 상품이 나왔어. 그러니까 친구가 보험쟁이 새끼 이거 이렇게 열에 막 화를 내서 질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이렇게 올리니까 뭐 하나 하려고 전화했지. 야 됐어. 너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얘기는 들어보자. 얘기는 들어보자 친구야. 그러니까 그래. 분유값 벌어야지. 그래. 안 그래도 네가 얘기했던 걸 최근에 은행에 갔는데 들었어. 1억 만들기 플랜. 야, 내가 1억을 만들고 싶거든. 7년 동안. 그거 중간에 약관 대출 되냐? 되지. 7년 내고 3년 거쳐 120% 되지. 1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일 설계해서 보낼게. 그러니까 여기에 하필이면 직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00만 원 하면 8,400원 거치하면 얼마. 이게 김우중 지점장이 되게 잘 쓰시는 화법이잖아요. 1억 만들기 플랜. 그러니까 이 상품의 환급률이 어쩌고 저쩌고보다 가끔은 이렇게 1억 만들기 플랜이 제가 예전에는 정말 싫었어요. 약간 자부심 있잖아. 우리는 멋쟁이 설계사. 우리는 정도 영업하고 가다가 막 이렇게 걸어서 가다가 은행 앞에 입간판 하나 나와 있고 1억 만들기 플랜이면 저저저저저저저 사기꾼 방카 쓰레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오빠지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가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멍청했더라고요. 제가 아니 종신보험을 우리 고객님들이 은행에서 그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를 제가 보상, 이제 토지 보상금 같은 거 받으신 고객님을 만나러 갔는데 되게 허름하게 되게 좀 수수하게 입으신 주부시고 남편분이신데 종신보험을 한 가족에서 500만 원씩을 가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놓친 거죠. 그렇게 가입하는지를 모르고. 그런데 이런 직관적인 자료가 때로는 고객님한테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에 확 꽂힐 수가 있다. 친구는 1억 만들기에 꽂혔던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월납 100 정도로 해야지 10년 차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막 옆에서 애기 울고 막 이제 퇴근해가지고 옷 막 갈아입고 있다고 전화 이렇게 받아가지고 갔는데 속옷만 입고 저 지금 갈까라고 하다가 내일 스케줄 있으니까 끝나고 연락할게. 오늘이 마감인데, 오늘 마감인데.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것조차 가능했던 건 사실 평소에 효과적으로 계속 알렸다. 이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 주눅 드시면 안 돼요. 매번 해야 돼. 지난달에도 했잖아. 지지난달에도 했잖아. 너 11년 전에도 이 상품 없어진다고 했잖아. 그 태권도 관장인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고객님은 필요하시면 하시게 돼 있습니다. 절판도 실패 유형이 있으시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패 유형이 있다? 왜? 왜 유형이 어떻게 될까? 자, 절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할 것 같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 이렇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한 달 내내, 1년 내내, 3개월 내내. 여러분들, 고객들이요, 그러는 고객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에 결정하는 고객도 있고, 조금 한 두세 번 고민하고 결정하는 고객님들 계세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번 저 이렇게 간봤던 고객님들은 또 다음에 또 물먹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의 역량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이 시간 중에서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객 리스트가 줄줄줄 막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돈이 많으니까, 얘가 돈이 없으니까, 얘 나한테 가입했으니까, 얘 보험이라면 질색이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권하지 말아야지. 나 얘한테 미안하니까. 얘한테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오랜만에 연락할 수 있지. 그치? 데일리 못 보낼 수도 있지. 보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을 줄 알고 내가 이거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가 야, 그거 너 나한테 해야지. 어디서 했어? 어? 나 여기 농협에서 했는데. 거래하는 농협 가니까 이거 한번 좋은 거 아, 그래? 야, 근데 해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119% 낮아져서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 오늘까지였다고? 거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디 절판이고 마감입니다. 예? 안 되는데 시험장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뭘 안 돼. 저 일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요. 안 돼. 자, 우리가 절판 시즌에는 사실 많이들 알려주시긴 하지만 상품들의 마감되는 일정이나 판매 중지되는 일정을 꿰고 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이번에 절판하기로 한 상품이 많나요? 많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단기납종신, DGB, KDB, 또 어디 있어? 한병희, 메리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3일, 일주일, 물론 시시각각으로 갑자기 내려오는 마감도 있기는 하지. 예. 그거는 금융당국에서 내리라고 하는 건 별 수 없어요. 보험사가 무슨 힘이 있어? 금감원에서 내리라면 내려야지. 근데 갑자기 다음 주에 뵙기로 마감 일정을 모르고 있다가 계약 날아가는 경우 한두 경우가 아니에요. 진짜로. 수급 마감도 6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6시 1분에 들고 오는 거 총무님한테 해주세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난장 까는 거야. 막 언제 알려줬냐. 총무님이 나를 억까해. 막 이런 마치 막 들어 누워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 근데 여러분들 카톡방 잘 보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모니터링. 자, 이건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지점원들한테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놓고 내가 했어. 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손이 이렇게 미끄러졌나 봐요. 저축으로 서명받았으니까 예스 하는 순간 이제 날라갔어. 심지어 반송됐다 보완됐다는 게 이미 마감이 끝나고 알림이 왔어요.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밥 먹으려고 숟갈 뜨다가 소리 질렀거든요. 안 돼! 이랬거든요,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다음 달 급여가 큰일 나겠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절판하실 때. 보완기일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객이 그럼 내 제안을 선택한 요소가 결정적인 요소가 어떤 거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제가 와이프한테 최근에 이걸 주제로 삶아놓고 그렇게 왜 고객이 날 선택을 했을까? 네. 홈쇼핑 같이 막 시간을 계속 촉각을 다투는 느낌으로 이 구성 다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 고객님 지금 전화 폭주하고 있으니까 자동주문 전화 연결하시면 2,000원 할인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하고 전화 이제 홈쇼핑 하면서 여기서 옆에서 막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막 운동기구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구성 마지막 자동주문 전화 2,000원 할인. 그걸 보면은 이거를 그거 할 것 같나?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핫딜 같은 거 뜨거나 시간 그런 거 뜰 때 너도 막 이렇게 그러니? 막 물어봤어요, 와이프한테. 아니래. 매번 그러진 않다는 거야. 마음이. 그래? 그러면 필요해서 샀다기보다는 마침 그때 권했다는 거야. 그럼 마침 그때 필요한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방법은 데일리였다. 데일리 혹은 지속된 절판으로 고객을 학습시킨 거였어요. 학습. 네. 상품이 이게 참 좋은 거다. 이런 상품 더 이상 없다. 이번에 마지막이다 하는 게 너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 하는 고객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절판 메시지 보낼 때 과거에 이랬는데 몇 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이거를 고객님들 중에서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뉴스도 그렇고. 그러면 고객님들이 학습이 됩니다. 학습. 진짜 이번에 막창가 보네. 막창가 보네. 하고 들어오는 경우. 두 번째, 결국엔 신뢰예요. 신뢰. 네. 제 친구도 그랬어요. 주변에 제가 배드민턴 클럽에서 저한테 100만 원짜리 매트라이프 7년 납 5종 플러스인가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상품명. 그거 하시는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원래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한테 연락 보면 300만 원 넘게 내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아는 형님의 형수한테 가입했는데 저한테 하신 이유를 물어봤어요. 네가 참 꾸준히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그 형님이 저한테 거절을 했어요. 제가 카톡을 이희섭이라는 고객님이시고 양말이랑 원단 같은 거를 주요 국내 브랜드에다가 원단을 납품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되게 깐깐하세요. 알게 모르게. 처음에 2021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니까 데일리를 보내거나 절판을 걸었던 게 21년부터 걸었더라고요, 제가. 네. 20년도부터구나. 쭉 보니까 다 거절이야, 다. 개인정보 받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결국 저한테 왜 하셨냐 물어보니까 네가 꾸준하게 나한테 계속 들러붙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진짜로. 그리고 네가 포기하지 않은 것도 있고 네가 성실하게 했잖아. 네. 상품으로 은행에서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한테 한 이유는 이거야, 이거. 성실함, 신뢰. 여러분들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지하철 저기 서촌고분역에서 저도 이제 도보로 가끔 출근을 할 때가 있으니까 오면 아침에 BMW 매장을 지나요. 네. 거기 앞에 매장 지날 때마다 BMW 차 진짜 사기 싫어져요. 네. 저는 영업하는 사람이 고객들이 가만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담배 피고 침 뱉고 본인 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은 여사님이 청소하고 있는데 거기서 욕하면서 하는 사람한테 저는 절대로 차 사고 싶지 않고 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린치핀에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태도가 좋으시고 성향이 좋으시고 예의가 바르시고 사람이 괜찮아요. 외적인 모습도 깔끔하시고 모난 데가 없어요. 네. 제가 고객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더라도 저 여러분들한테 가입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가? 성실하기도 하고 이미지도 좋고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뢰가 있게끔 행동했고 있게끔 말하고 있게끔 이제까지 변함없이 성실했으니까 이게 결국에 고객이 나를 선택하게 된 마지막 이유더라. 제가 DB로 만난 고객님한테 고객님이 남편분이 과천에 있는 치과 병원의 원장님이시고요. 그냥 치과 원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치과 쪽으로. 예. 집도 다 의사야. 예, 로얄 패밀리야. 근데 원장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저한테 계약을 하셨는데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니까. 예, 신뢰가.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제가 그분 계약 받는데 2년 넘게 걸렸거든요. 남편분이 쓰러지셔가지고 한번 원장님이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셔서 그렇게 걸렸어요. 네. 번호가 그려져 있는 그 비닐 가방을 들고서 과천에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강남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덕원 지나고 과천 어쩌고저쩌고 지나고 내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오니까 신뢰가 같아요. 성실함. 그걸로 제가 계약을 받았던 것 같고 마지막은 절판의 마지막 요소 중에 하나가 절판 계약이 왜 이렇게 마감주에 많이 들어갈까를 고민을 해보니까요.
홈쇼핑 심리랑 동일하다. 결국에는 이걸 다 깔아놓고 왜 이 옥구슬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꿰지를 못할까? 왜 계약 체결을 못할까? 이런 요소들 D-1 마지막 이란 요소를 빼먹는 경우가 많았어. 타임아웃 시간이 없어요. 이 요소로 마지막에 체결을 이렇게 거시더라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월 이후의 전략을. 근데 절판을 얘기하면서 3월 이후 전략을 왜 얘기할까? 3월에 피보험자를 최대한 많이 늘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왜? 3월에 피보험자를 많이 만나시고 많이 만드신 다음에 4월에 초에 CS를 다니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3월 달에 절판 걸어놓고 4월 달에 또 걸 수가 있어요? 3월 끝나자마자 또 절판 걸 수 있냐고요. 있는 경우는 아직 판매가 종료되지 않았다 정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또 그럼 지친다고 피로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3월 마감 끝나고 나면 고객님들도 피로도가 이만큼 올라와 있을 거야. 절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쌓여 있을 거거든요. 아, 다행이네요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마감이 1주 정도 연장됐다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단기납 종신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CS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월 초에 3월 달에 모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 지금 이후로 단기납 총신은 환급률이 저하될 거고 보험료까지 올라갈 거라서 업계에서 해당 상품들이 판매가 축소되거나 줄어들면서 돌파구가 될 만한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썸머나 연말까지 변액이라든지 다른 돌파구형 상품들이 출시가 될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권할 거냐 이거예요. 3월 달에 절판을 한 대상들을 통해서 CS를 하고 추가 제한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요? 아니죠.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개를 이제 이거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를 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슈 달이 지나고 나면 업적이 본인 하던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항상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심리적으로 쉬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의 보상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이 치열했던 마감을 절판을 끝내고 나서 이 다음 스텝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없다고. 뭐 해야 돼? 피보험자들 계약했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에요. 나한테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내가 다 뽑아 먹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계약을 유지할지 안 할지, 계약밖에 안 한 거지 계약 유지할지는 이제 앞으로 나한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납 종신, 양날의 검이죠. 판매하기 좋고 좋은 상품인 건 맞지만 민원 맡기도 참 좋은 상품이죠. 말 하나 잘못하고. 근데 그걸 민원을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게 만든 방법도 신뢰지만 이 사람이 민원을 안 걸게 하는 방법도 신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충성 고객 통해서 연마감 전략까지 가져가야 된다로 절판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이걸로 교육 마치는데 여러분들 절판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거나 다 온 것 같은데 왜 계약을 안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가 본인이 거는 절판 중에 빠진 건 없는지 내가 숫자나 날짜나 그분의 눈높이에 맞게끔 비유해서 설명을 하진 않은 건지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다시 한번 수정해서 남은 2주 남았습니다. 정말 2주 남았어요. 여러분들 2주 동안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3,500 우리 모두 함께 달성해서 130% 인정받고 다음 달에 뜨끈뜨끈하고 아주 풍성한 급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